안녕하십니까.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병 중에 제일 진단도 힘들고 치료도 어렵고 그런 병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깨 통증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오늘 말씀드릴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 병에 대해서 진단이 잘 안 되고 치료도 안 돼서 사실 제 외래 오는 환자분들 중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해서 이제 잘 안 좋아져서 오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을 이제 분류한 사진이 되는데, 이제 손상된 그 정도에 따라서 1, 2, 3, 4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은 어떤 병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어깨 관절이 있으면은 어깨 관절의 그 전상방에 해당되는 부위가 불안정해서 그 안에 있는 이두근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견과 파건하고 위쪽에 있는 극상근이 이두근이 이제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안에서 충돌이 되고 이제 마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안에 힘줄이 손상이 오고 파열이 오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오는 그런 병이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이 되는데, 제 1형은 맨 앞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두근을 잡고 있는 그 상관절화 상완인대만 파열되는 경우고요. 제 2형인 경우에는 이 인대를 포함을 해서 극상근이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고, 제 3형은 인대에 동반돼서 견과 파건이 파열이 되는 경우고요. 4형은 인대에 동반돼서 극상근하고 견과 파건이 같이 파열이 되는 그런 병을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정상적인 어깨 관절의 전상방 부위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두근이고요. 이두근이 어깨 관절의 전상방에 위치를 하고 관절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이두근 주위가 아주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두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옆에 있는 극상근과 견과파건이 서로 이제 움직일 때 마찰이 돼서 이제 손상이 돼서 끊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은 이두근이 상당히 불안정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조직들하고 손상이 올 테고요. 우측에 있는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꽤 이제 좀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이두근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견과파건하고 앞쪽에 있는 극상근이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병이 이제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이 있으면은 증상이 사실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주로 그 통증이 어깨 앞쪽이나 어깨의 그 전외측 전상방 쪽에 통증이 있게 되는데, 주로 특정한 동작이나 운동을 할 때,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오게 되는데, 주로 손이 어깨 이상 올라가서 돌리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좀 심해지거나 갑자기 이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이제 불편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공을 던지는 자세와 같은 상황에서도 통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제 벨트를 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벨트를 당기지 않습니까? 차에 타면 그럴 때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 뒤쪽에 있는 물건 이렇게 이렇게 당기거나 꺼낼 때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동작에서 통증이 있다면은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두근이 이제 불안정해져서 아탈구가 되면은 이두근이 움직임으로 인한 그 느낌이나 소리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앞쪽에서 걸리는 느낌이나 소리가 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손이 저리거나 손이 그런 불편한 증상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동작에서 어깨 앞쪽에서 통증이 있거나 뭐 좀 저린 증상이 있다면은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관절이 너무 유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되면은 어깨를 싸고 있는 그 구조물들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조직들이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거든요. 이 막이 너무 유연하게 되면은 운동 범위도 커지고, 운동 범위가 커지게 되면은 안에서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안에서 이제 이두근을 중심으로 인해서 앞쪽에 있는 견과 파근하고 위쪽에 있는 극상근이 움직일 때 서로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도 이두근이 관절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때 싸고 있는 상관절화 인대하고 상완인대하고 그다음에 그 안쪽 아래쪽에서 어깨 전상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관절화 상완인대가 있거든요. 이 부위가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아니면 약한 분들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반복적으로 어깨를 많이 쓰거나 운동을 할 때 미세한 손상이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전상방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동영상을 통해서 이 전상방 충돌 증후군이 진행이 되면은 초기, 중기, 말기 상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상태가 되면은 이두근을 중심으로 해서 견갑하근하고 극상근이 충돌을 일으켜서 손상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이 이게 너덜거리죠. 이 부위가 극상근이 되겠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환자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좀 무리하면 어깨가 붓고 앞쪽이 아프고 뭐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중기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관절이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이때는 치료를 해도 이두근 주위의 염증이나 통증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후기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후기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동영상과 같이 뭐 조직 손상이 심초 손상이 아주 심해서 그냥 너덜거리는 걸 누구나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고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환자분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수술을 해서라도 좋아질 수 있으면 수술을 하고 싶다고. 그 정도로 이제 손상이 진행이 되는 상태고요. 대부분 초기에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은 진단 내리기는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진찰하는 것도 좀 어렵고 초음파상에 아주 그 세밀한 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초음파에도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은 MR 검사에 나옵니다. 하지만 MRI를 찍어서는 안 되고요. MRA를 찍어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MRA 사진인데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원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옆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원을 보시면 극상근이 관절에서 부분 파열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대부분 만성적인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으로 진행을 하면은 슬랩 파열도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관절 중앙을 보면은 슬랩 파열이 있는 영상 이미지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견갑허근이 관절 내에서 파열된 것을 지금 원안에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MRA를 찍게 되면은 보통 중기 이상 넘어가면은 쉽게 진단이 되고 이걸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는 대부분 비수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치료가 일단은 염증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먹는 약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사 치료를 이용을 하고 있고 증식 치료를 이용한 주사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충격파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체충격파.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근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위한 운동 치료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에 효과가 없다면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비수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이 계속 아픈 거죠.
또 하나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빠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수술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이 진단도 안 되지만은 치료도 잘 안 되는 것이 수술적으로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측 충돌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한 1년에 몇 개의 수술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몇 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상방 관절막 그 중첩술과 뭐 이제 좀 관절이 너무 이게 불안정한 경우에는 고주파를 이용한 열 수축술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이두건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이두건으로 인해서 주위에 견갑하건이나 극상건에 파열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두건 이전술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전상방 관절막 중첩술이 되는데, 좌측에 이렇게 그 선 안에 있는 부위가 넓지 않습니까? 이 넓어진 부위가 회전근개 간극이라고 하고, 이 부위가 우리가 말씀드린 전상방 부위가 되거든요. 이 넓어진 부위를 좁아지게 되면 불안정한 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어진 회전근개 간극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좁혀 놓는 중첩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 관절이 너무 이게 느슨하고 유연한 분들이 있거든요. 타고나기를 유연하게 타고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 범위도 크고, 운동 범위가 크다 보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손상이 오고 염증이 일어나고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유연한, 과하게 유연한 관절막을 볼륨을 줄여줄 수 있는 고주파 열 수축술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영상에 보시면 관절이 상당히 유연한 걸 볼 수가 있죠. 이 유연한 그 관절막을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 열 수축술을 하고 있는 동영상인데,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느슨한 너무 유연한 관절막을 타이트하게 좁혀주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에 있어서 이두건의 이전술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그 경관절 전문의들이 이두건 이전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첫째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수술 후에 결과가 일관성 있게 좋아지는 수술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골 터널을 이용한 이두건 이전술을 한 지가 한 10년이 됐고, 그동안 꽤 많은 수술 경험이 있습니다. 한 400개 이상의 수술 예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는 결과가 아주 좋죠. 근데 이 수술법이 이제 처음에 이 수술을 개발하고 있을 때는 꽤 이제 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두건을 이전술을 하면서 무슨 나사나 앵커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좌측 그림에서 보시듯이 뼈를 위에는 큰 터널을 하나 뚫고 아래쪽에 작은 터널을 두 개를 뚫어서 이두건 이전술을 할 이두건을 넓은 터널 안에 넣고 아래쪽으로 실을 빼내서 뼈하고 이두건을 같이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두건을 이전술을 한 후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은 끝나게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는 이두건 이전 후에 촬영한 사진이 되는데, 화살표가 3개가 있는데 위에가 이제 넓은 터널이고 아래쪽에 작은 터널 2개가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두건 이전술을 한 후에 촬영한 MRI 사진이 되는데, 뼈 안에 이두건이 이렇게 고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직접 뼈 안에다가 이두건을 삽입을 해서 고정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두건 주위로 뼈가 이렇게 재생이 되면서 이두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재발도 안 되고 강한 고정력이 되고 이두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전상방 내측 충돌 자체가 이두건이 관절 안에도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바깥으로 옮겨 놓게 되니까 그 충돌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상방 내측 충돌 증후군에 아주 좋은 치료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깨병 중에 진단도 힘들고
치료도 힘들고 수술도 힘든 전상방 내축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